안녕하세요. 앙소장애입니다. 저녁 잘 드셨나요? 저는 저녁을 먹고 또 야근을 해야 되는데요. 야근하기 전에 제가 가끔 또 심심할 때 또 쓸데없이 손바닥을 보면서 나의 오늘의 또 하루의 운명을 어떨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는 그런 손금이에요. 근데 또 우연찮게 이 제프의 손금 연구소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유튜브로 방송을 해 놓으신 걸 제가 쫙 훑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연찮게 유튜브 메인에 뜨셨더라고요. 제프의 손금 연구소라고요. 그때는 이제 EBS인가 아마 거기서 방송했던 걸 녹화를 떠서 올렸던 것 같은데, 손금 연구소를 이렇게 오픈을 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프의 손금 연구소 촬영해 놓으신 것이 이번에 11월 26일 날 올려놓은 게 있어서 오늘 몇 번 찾아봤죠. 마침 봤고요.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보느니 손금을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사주는 사주대로, 뭐 손금은 손금대로. 그래서 이분은 오늘 손금 이렇게 방송해 놓으신 거 보니까 예전보다 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또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또 같이 또 선생님 설명한 손금에 대해서 오늘은 운명과 사업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각자의 손바닥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손금이 바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금은 자기의 행동대로 손이 변해요. 저는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 방송하는 거 볼 텐데요. 이게 아마 저작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째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 화면을 지금 상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냥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작게 해서 내려놓고, 자, 여기 자리 해놓고 방송을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선이 이제 시작해서 중도에 이렇게 막 어떤 장애선도 거치고 이러다가 끝에 어떻게 뻗었느냐, 어디까지 달렸느냐, 종점이 어디냐, 여기도 이제 살펴야 됩니다. 통상 이제 여기가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이렇게 이제 30 중반, 여기 50 중반 이러다가 저 위로 가면은 이 감정선 넘어서가 이제 노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명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검지로 휘어져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검지는 어떻든 목성구라고 그랬으니까, 목성구는 명예, 리더가 되고 장이 되고 사회적인 성취, 성공 이런 쪽을 향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적으로 좀 남 앞에 서고 대장하고 리더가 되고 이런 성향을 좀 리더십 자질 같은 걸 많이 살려서 직업적인 성공을 이룬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이제 검지로 휘어 있으면은 이런 분도 대개 보면 이제 직업상에서 좀 존중을 받거나 명예가 따르거나 최소한 뭐 선생님 소리를 듣든지 이런 어떤 직업 계통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운명선 자체가 뭐 이렇게 힘있게 뻗다가 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중지를 향해서 위로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원래는 운명선이라는 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활동을 하는 거니까 나이가 들면 되게 이제 조금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달리다가 이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으면은 이거 너무 이제 강한 운명선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강한 운명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강한 운명선이 오른손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쫙 나와 있으면 쫙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운명선 오른손은 직업은 일하는 돈벌이니까 일하고 돈 벌고 한다고 막 노년기까지도 쫙 달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정년이 있는 뭐 정년 말고도 뭔가 한 타임 더 일을 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의 어느 시점에선가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뭔가 영역을 확고하게 해서 노년기에도 이제 이 직업 활동을 하고 하는 그 일하고 돈 벌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으로 쫙 뻗은 것을 밥장사 타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좀 이렇게 밥장사 퍼먹이고 돌보고 가르치고 헌신봉사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왼손으로 이게 강한 게 쫙 나 있으면 왼손은 가정운을 나타내는 것인데 막 이렇게 쭉 가 있으면은 가정에서 이거는 이제 짐지고 가는 거죠. 짐지고 간다. 왼손이 강할 때는 요건 조금 팔자가 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업보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왜 노년기에도 내도록 이 사람은 집안에 뭔가를 좀 지고 가야 될 것 같은 모습이 있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쫙쫙 가 있는 사람 중에 뭐 노인네들이 아파서 뭐 자신이 이제 돌봐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 또는 이제 뭐 뭔가 자식들이 뭐 이렇게 시집 장가를 잘 안 가서 내도록 이제 뭐 캥거루족 같이 이래가지고 뭐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좀 아무래도 좀 평탄하진 않고 뭔가 짐이 좀 있는 두 가닥이 쫙 가면은 짐이 두 개고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운명선은 강해도 되지만 왼손은 적당하게 달리다가 부드럽게 이제 오히려 운명선이 이제 약지로 이렇게 휘어지면은 약지는 여기를 태양구라고 부릅니다. 태양구라는 것은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행복하고 뭐 안락하고 이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선 같은 게 쫙쫙 나와 있으면 빛이 행복한 이런 게 쫙 빛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운명선이 이제 이쪽으로 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근데 운명선이 이제 오른쪽 일을 해야 되는 그 직업을 나타내는 운명선에 있어서도 이렇게 약지로 이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이제 태양구를 향해서 운명선이 가니까 하는 일의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퍼미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힘들게 이런 게 아니고 좀 설렁설렁 부드럽게 좀 뭐 취미성, 부업성, 뭐 미적이고 좀 세련되고 아름답고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지로 향해 있는 사람은 목성구를 살려서 일을 하고 약지를 향해 있으면 태양구의 어떤 그 성향이 들어간 일을 하고 이런 게 맞고 중앙으로 확 뻗는 게 이제 중앙이 이제 토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성구는 뭔가 인생이 조금 이렇게 이제 진지하고 무겁고 어둡고 토성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토성으로 가면 이제 막 나이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뭐 저승세계죠. 저승세계 죽으러 가는 거지. 뭐 그런 개념이니까 뭔가 진지하게 뭐 이렇게 짐지고 막 내도록 뭐 어떤 수레를 끌고 갈 것 같은 모습이 이제 이렇게 중앙으로 달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운명선이 이제 위로 뻗치지 못하고 이게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 잘 위로 안 뻗어 있고 뭐 가다가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감정선 밑에 이렇게 탁 멈춰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감정선이 운명선 입장에서는 뭔가 막힘, 걸림돌, 장애물이 된 셈이죠. 근데 감정선은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기 위가 뭔가 하늘, 노는기, 하늘 위를 나타내고 요 하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늘 위로 쫙 뻗어서 못 가고 뭐 딱 구름에 막혀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감정선이라는 거에 막혀도 있는 거니까 감정선이라는 거는 뭔가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개념도 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운명선이 못 올라가면 그냥 성질 죽이고 남 밑에서 일해라, 정년이 있는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운명선이 어떻게 되든 감정선 위로 힘차게 쫙 올라가야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장을 달고 뭐 임원도 하고 뭐 자기 사업도 하고 성공이 따르고 하늘의 별을 잡고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못 올라가면은, 너는 하늘 위까지는 올라올 자격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운명선이 이렇게 이제 힘찰 때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하면 잘 되는 편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뭐 잘 안 돼요. 마음, 생각 같아서는 뭐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성질적이고 남 밑에서 일해라. 이게 이제 딱 맞는 거고, 그래요. 자, 운명선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감정선에 막힌 것도 아니고, 네, 두뇌선에 막혀서 탁 끊어지고서 이제 새로운 그 선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자, 이러면 이제 두뇌선 자체가 또 운명선을 탁 막은 장애물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두고서 머리가 병이다. 머리가 병인 운명선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생각, 사고, 내 판단, 이거 내 정신력,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나의 운명선에 있어서는 어떻게 장애물이 되었나라는 거거든요. 이 머리가 병인 타입의 운명선에 있어서는 종종 뭔가 이렇게 이제 인생에 대해서나 중요한 어떤 그 선택들, 뭐 직업을 택하든 아니면 전공을 택하든 결혼 상대를 택하든 어떤 중요한 인생길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뭔가 좀 건시안적으로 보거나 판단차고, 판단 미스, 뭔가 자신이 이제 오판을 하고 너무 쉽게 어설프게, 좀 이렇게 그냥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될 건 너무 뭐 손쉽게, 뭐 쉽게 결정했다가 뒤에 가서 후회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많습니다. 이 머리가 병인 운명선 타입에서 특히 연장자, 위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인간관계가 되게 불편한 그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에고가 강해서 뭐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인생에 자꾸 이렇게 간섭, 지배,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병인 타입들은 그 인간관계상에서도 저 나이 어린 뭐 후배 이런 게 아니고, 위사람이나 아니면 이 연장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상하게 좀 그 생산적인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막힌 경우가 많고, 특히 가정에서도 이 머리가 병인 타입들은 부친, 되게 사회성 훈련을 시켜주는 아버지 강의 그 관계가 이렇게 서로 생산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중도에 가서 뭐 이게 이제 왼쪽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갖고 뭔가 판단을 자꾸 미스를 하고 어떤 길을 잘못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러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직업, 직장,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길을 택할 때 뭐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좀 지혜를 갖추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 자신에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할 사람을 얻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머리가 병인 걸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병인 걸 넘어가면 운명선이 이렇게 또 자라나요. 자라나서 위로 좀 더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는 이제 병이 아니다, 장애물이 아니다, 이런 이제 형상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되도록 좀 어떤 중요한 생각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운명선과 사업선은 함께 살피는 게 좋은데요. 그 운명선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서 사업선을 보시면 됩니다. 뭐 운명선이 힘차게 쫙 잘 뻗어 있는데 이 사업선도 힘차게 잘 가 있으면 참 좋고, 사업선이 나타내는 것은 뭐 좀 어떤 직장운, 사업운에서의 규모, 기세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업선이 쭉 잘 뻗어 있으면 큰 길을 달리는데 아주 힘있게 잘 달린다, 직업적으로도 잘 나간다, 직장 안에서도 성견이니 뭐 보직원이니 자신이 뜻한 대로 큰 데서 좀 잘 풀린다,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러지 않고 이제 사업선이 가다가 이제 자꾸 옆으로 퍼지거나 자꾸 바뀌거나 뭐 위로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감정선에 막히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형상이 되면 이 약한 사업선이거든요. 약한 사업선이 되면, 약한 사업선일 때는 중도에 자꾸 이렇게 이게 직장으로 나타나니까 직장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사업선은 간하고 장하고의 그 상태하고도 관계되는데, 간의 해동력, 장의 소화력인데,
이 사업성이 그래서 약한 사람들 중에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은 대개 대장을 나타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막 퍼지는 형상은 실적을 빨리 내고 꾸준하게 뭐 끈기가 있고 뭐 자꾸 뭐 바꾸고 싶어 하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더 누우면 이렇게 뭐 더 누우면 여행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뚜렷하게 되어 있으면 여행선도 좀 좋은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는 이런 걸 갖다 자꾸 이렇게 중도에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 성향이 이제 사업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선은 조금 기본적으로 좀 좋을 필요가 있는데 그 어릴 때도 애들도 이렇게 봐서 사업선이 힘차게 쫙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선이 발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내, 끈기, 지구력 이런 게 강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얘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면은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반면에 이제 사업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 그냥 뭘 해도 막 중간에 하다가 용두삼이 되고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막 조금만 힘든 게 나오면 그냥 버려버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요 기본 건성에서부터 요 사업성은 조금 이제 좋아져야 되니까 키워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운명선이 뭐 이렇게 이제 잘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 뭐 운명선 자체가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자꾸 끊어지고 약하고 뭐 답도 안 나오게 뭐 이렇게 끊어지고 하면은 이게 길이 되겠습니까? 장애선도 많이 흐르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면은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봤자 운명선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은 대개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죠. 다만 초년에 좀 운명선이 그래도 힘있게 갈 때 요럴 때 어떤 그 직업 직장을 잡았는데 중도에 이렇게 막 그 사실은 이게 운명선이 끊어지거나 바뀌거나 하면은 뭐 벌써부터 이제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뭐 딴 걸 하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그냥 그 직장을 한우만 파는 거죠. 한우만. 다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좀 드물긴 하지만 무난하게 한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약했던 운명선도 조금 곧아지면서 그 이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길도 없고 막 이렇게 운명선이 약하면은 내가 이게 하는 게 이게 내 일이 맞나라고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자기 길을 잘 몰라요. 운명선이 약할수록 나는 뭐 꿈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것도 뭐 어린 시절이면 몰라도 성년이 됐는데도 나는 길이 없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은 되게 운명성이 약해요. 네? 운명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뭘 하더라도 목표가 뚜렷해. 막 그 시점에 그거 뭐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매진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운명성이 강합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자꾸 바꿔서 하면 기본적으로 운명성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명성이 약하거나 사업성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성이 그래도 안정되게 간다 그러면은 끈기 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중도에 막 운명선이 막 이렇게 장애가 있을 때 당신은 그거 바꾸지 말고 한 길만 열심히 달려라. 그러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두 개 다가 나쁘다. 뭐 운명선도 끊어지고 하는데 사업선도 막 하다가 자꾸 끊어지고 안 보이고 이래요 이러면은 참 인생이 만만치 않겠죠. 뭐 그럼에도 뭐 조금 그래도 안정되게 어떤 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게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요때부터는 뭐 되게 이제 두뇌선을 운명선이 만난 나이는 이제 거의 한 40근처쯤 됩니다. 뭐 요런 나이부터는 그래도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어.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잘 달려가겠네. 열심히 달려가겠네. 요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운명선과 사업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 재물선, 일명 태양선이죠. 재물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네요. 제프의 이 선생님의 방송은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손금을 보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길이 손바닥에 다 나와 있거든요. 게으름 피우면 게으름 피우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게 영향이 있겠죠. 다른 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선생님이 말씀하신 삼선이 다 있어요. 뭐 운명선대로, 재물은 재물선대로 다 있는데 양손 다 있긴 하더라도 뭔가 좀 노력선이 또 있긴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노력선이 올여름에는 진하게 있더니 이게 살짝 중간에 끊기려고 끊겼나? 살짝 이렇게 살짝 금이 갔어요. 불안하게. 그래서 노력을 좀 덜 하나 봐. 그래서 선생님 오늘 손금을 들으면서 저의 손금 상태는 운명성이 너무 강해. 노력을 남들보다 엄청 잘하고 어릴 때 보면은 하나다 싶으면 그것만 주변에 보이지도 않고 성격이 하나만 쫓아가요. 될 때까지.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진짜 나방이 불 보고 뛰어들듯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주 장단점이 확실하긴 한데요. 쌤 말씀대로 운명성이 하늘을 뚫었네. 저는 죽더라도 일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게 돈 벌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남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이로운 봉사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는 삶이었으면 참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막 하늘을 뚫었어. 뭐야, 진짜 200살까지 사는 거야, 징그럽게? 아무튼 잠깐 제프 선생님의 손금 연구소를 통해서 운명선과 사업순을 보았는데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의 운명과 사업 손금은 어때요? 어때요? 뭐든지 이렇게 뭐 사주든 뭐 운명선이 손금이든 뭐든 여기에 맹신할 건 아니고 30%만 영향을 받는 거 아시죠? 인생에 있어서 손금이 좋다고 그래서 또 땡깡땡깡 놀고 먹고 놀면은 결국은 바닥이 있을 것이고 될 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손금이라던가 사주는 그냥 길잡이 조그만 참고사항,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다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는지 두뇌선을 보면 아신다 그러고, 또 두뇌선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 돈에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공부에 관심이 많은 건지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두뇌선이 예전에는 손금에 관심 없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요즘에는 보면 왼손 같은 경우에는 두뇌선에서 살짝 위로 한 선이 더 올라갔어요. 그게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이래요. 그것도 있고 또 선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 더는 아래로 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돈에도 물욕이 있고 정신적인 거에도 관심 많고, 근데 지금 사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정법 선생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인성 교육을 좀 많이 강의를 보고 듣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 사업도 잘 돼야 되니까 이왕이면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금전적으로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운명선이 이렇게 두 갈래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헐, 맞네. 그리고 또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우명선이 아니라 지능선이,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지능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우명선이 이렇게, 지능선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하나 더 나왔어. 가다가 이렇게 휜 거야, 물결처럼. 그래서 뭐야 이건, 이러고 있는 거죠. 올라갔다가 또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 태국 무늬처럼.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해 있어요.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S자로 만드는 거지. 지능선이 바깥에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가지수의 지능선.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지능선이 저는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참 별스럽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어느 순간부터 좀 4차원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거는 좀 성격이 남보다 다른 거는 제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좀 흑과 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바로 이거 이렇게 선택이 확실하게 정도로 우유부단한 건 없고 한데, 여러모로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일반적이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손금이 나와 있었어. 뭐냐면요, 이렇게 두뇌 손이 이렇게 생명선하고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한 8m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양손 다. 오른손은 8mm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 왼손은 5mm 떨어져서 시작을 한 거예요. 생명선에서. 그러면 독립심이 엄청 강하대요.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사실이거든. 저는 이제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님한테 반찬 줄 생각하지 말고 저에 대해서 아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어머님이 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못하셨던 거, 제 걱정에 못했던 거 본인한테 더 신경을 쓰십시오.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 남동생이 있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원래 대한민국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막 반찬 싸다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저는 그게 너무 그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요. 왜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으면, 사실 다 컸으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은. 그래서 어머님이, 특히나 또 저희 어머님은 김치를 하나 보내줘도 제 성격을 알아서 랩에다가 한 벌 먹을 분의 양을 다 일일이 랩을 다 싸주시는 거예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다 시간이잖아요. 그게 또 저는 싫은 거예요. 저한테 그만 신경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주는데 다 받아 먹어요. 그만 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달라고 하는 거지. 막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보낼 때 배추 한 포기를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러면 저희 언니는 몇 통을 막 몇 박스로 해서, 몇 바켓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언니는 저희 어머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저는 어쨌든 타고난 애 성격 자체가 독립심이 강한 거고, 저희 언니는 많이 기대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시집을 갔어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부한테 차 사주고 뭐 사주고. 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집값도 용돈 받아 쓰고.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격인 거야. 타고난 성격.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 성격이 어쨌든 이렇게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 4차원적이라고 제프 선생님이 기성금 얘기해 주신 제프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사람들이 4차원적이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많대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다고 그러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한둘이 좀 4차원적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여자가 더 많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면 흔하잖아, 4차원이.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흔하진 않더라고요. 다 보면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사람도 뭐 아직까지도 많고, 음, 오히려 차라리 남자가 더 독립적인, 제 남자친구도 자기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대학교 등록금을 다 지원해 드렸는데, 제 남자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해서 등록금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생활비 다 불고. 굉장히 독립적이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이랑 저랑 만난 거죠. 딱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손금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삼선이 저는 좀 뚜렷한 편이에요. 오히려 삼선을 넘어서 사선이 있어요. 전 사선이 딱딱.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목성구라고 그러나 금성구라고 그러나 여기에는 우물 정자처럼 가로줄과 세로줄이 뚜렷하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랏발 먹을 사람 또는 선생 뭐 이런 쪽으로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강하고 다 맞는 것 같아. 시험 쳐서 떨어져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을 하고 있잖아. 뭐야. 저는 제 인생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고등학교 때도 아버님이 저 그림 그리는 거 전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반대하셔가지고 돈 있음에도 학원비 안 주고 그림 못 그리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집 어머님을 빡빡빡 긁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님은 그냥 선생해라. 저희 아버님 자체가 자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랏밥이 먹기 편하죠. 그래서 저한테도 선생하라고 그냥 사범대나 가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저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고 보니 뭐 선생님들 생활들을 엿보잖아요. 매번 똑같은 생활인 것 같고 너무 지루해 보이고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야, 선생님 생활이. 저는 약간 좀 원래 타고난 성격이 모험심 강하고, 그래서 7살 어릴 때도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산이고 덜이고 집 안 있는 거야. 애가 그냥 제 발길로 갈 수 있는 곳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성향이 모험심 강하고, 그것도 이 손바닥 때문인 거야. 결국은 이렇게 지능성과 생명성이 떨어져 있어 시작한 사람들이 모험심이 강하대요. 근데 손금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인생을. 세상에. 어쨌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보다 좀 스펙타클하고, 내일이 어떨까, 내일은 또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더라도 뭐 톰소의 모습이라든가 닐슨의 뭐 이런 걸 참, 그리고 삐삐 마일랑 삐삐 다 모험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나, 내일은 어떤 모험을 할까, 어디를 갈까. 그 어릴 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던 게, 성수도 어쨌든 성형을 어성이 돼서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생활이 너무 따분할 것 같아서 선생할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선생을 하고 있어, 제기를.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어제 욱해서. 선생을 잘못 만나서 개고생을 하고 보니까, 뭘 배우면서 미용을 배우면서 개고생을 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서 공부를 3이라고 합격했어요. 한 달을 공부해서 합격 말까 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저 머리를 믿는 편도 있고, 한번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선생을 잘못 만나면 엉터리로
배우면 엉터리로 할 거 아니야. 그게 문제였던 거지. 엉터 선생을 만나서 개고생을 하고 보니까 제대로 선생님 만나서 한 방에 합격도 쉽게 합격하니까 너무 그동안 억울했던 거죠. 선생님 잘못 만나서 돌고 돌았던 게, 그래서 이 방법을 알게 되니까 남들한테도 일주일 만에 많이 걸려, 적어도 나 같은 성향을 학생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의 나 같은 학생들 만나면 서로에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일주일 가르치고 국가 자격증을 쫙쫙 따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로 합격하고 나서 지인을 한 명 가르쳤는데 일주일 미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에 한데 일주일 그러니까 5일 배웠는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테스트로 그냥 가르쳐 봤는데. 그래서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학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차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한 사람들 보면 보람이 있죠. 다른 학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고 합격해? 선생님만 제대로 만나면 합격 왜 못해? 그래서 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도 하고. 그래서 운명이라 정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원을 못 쓰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또 선생님도 더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합격했다고 그래서 국가자격증을 합격했다고 그래서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실력이 좋은 분이에요. 자격증만 필요한 부분인 거지. 자기 어깨에 날개 달기 위해서. 저한테 날개 달러와서, 날개 달고 나서는 몸값이 더 많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데 학원 선생 해봤자 1,000만 원 못 주잖아요. 일반 미용학원 선생들이 월급이 150인 거 알아요? 이제 뭐 시급 때문에 한 180 정도 받겠지.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돈 받고 저한테 못 있잖아요. 그죠? 1,000만 원 포기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인재를 키우려면 각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저랑 평생 같이 가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이제 가족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걸 물어서 애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혼자 강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괜찮아요. 저는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행을 못 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제가 못하면 못하거니 포기를 하겠는데 다 할 줄 아니까, 저는 이제 사진학도 전공으로 배웠기 때문에 2년을 대학교에서 사진도 찍지, 편집은 기본이지, 홍보에 있어서요. 컴퓨터도 다룰 줄 알지. 다 사람을 써야 될 판인데 다 인건비가 세니까 다 그런 부수적인 일을 제가 또 다 해결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연말에 제가 해넘이를 보러 가요. 유일하게 저를 위해서 만든 여행. 12월 31일 날에는 멀리는 안 가고요. 해넘이는 어차피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 이동해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인천 월미도로 가요. 그러면 월미도에 그 해넘이 갈 때쯤에 여객선이 뜨거든요. 해넘이용으로. 그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나가는 거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폭죽 터트리고 막 응? 그랬어요. 됐다 보기 좋았어요. 해 넘어가는 것도 너무 예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가 마감이 다 된 줄 알고 끊지 않고 오미도에 있는 레스토랑 빈자리 없나? 창가에? 막 기웃기웃 하면서 겨우 한 군데 찾아가지고 창가에 비어있는데 잽싸게 올라가서 비싼 밥값 내고 해넘이를 봤죠. 다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월미도가 꽉 찼더라고요. 진짜 사람으로. 아, 편안하게 레스토랑 통유리를 보면서 해 넘어가는 걸 봤죠. 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 올해는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계획대로 한 해를 잘 보냈나. 못 보낸 거는 올해 마저 못 보낸 거니 내년에 마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계획했던 거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올해는 건강하지 않았어? 이러면 서로 제 자신한테 토닥토닥 위로에 토닥토닥 그러는 날이에요. 마지막 월 1에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월미도 갔다 올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넘이를 저 혼자 안 가고 남자친구랑 갔었거든요.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가서 그 월미도에 저희만 알고 있는 해넘이를 보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타고 이렇게 커피를 딱 준비해 가서 몸무게 딱 넣어서 각자 마시면서 해넘어 가는 걸 구경하면서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올해는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쉬운 거는 남자친구가 조금 약간 시니컬해요. 성격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뭘 보더라도 긍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인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게 손꼽에 있는 거야. 저 같은 성격은 장단점이 분명해요. 할 일 있으면 앞만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안 될 것 생각 안 하고 될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안 되면 그때 생각을 하고 일단 지질러 보자. 사고 치는 성격이고 남자친구는 꼼꼼하게 다 이렇게 두드려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성격들은 늘 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 안 될 건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그때 마지막으로 같이 갔을 때가 3년 전인데요. 속상해 하더라고요. 너무 그 한 해를 나름대로 자기 생각했던 것만큼 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랬죠. 그래도 한 해 건강했잖아. 이렇게 건강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넘이 하는 것도 보러 왔고 부모님들도 다 건강하셔서 너무 좋고 건강 지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야. 내년에는 더 잘 살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덜 됐는지 재작년부터는 같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여행이 짧은 그런 시간이 돼버렸어요. 좀 괜찮아요. 그때도 뭐 같이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그냥 말을 꺼집어냈는데 뭐 제가 월미도를 잘 몰라서 인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좋은 데 있어 해가지고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게 그냥 매년 같이 가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좀 일이 잘 풀리는 편이었는데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나 봐. 연말 맞이한다는 게. 잘 되길 바래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진짜 소중한 거는 건강인 거야. 아시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돈이
1억만금이라도 필요가 없고, 건강은 진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늘 깃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병이 오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해놓고 세상에는 그냥 배팅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만족하고, 부족하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몸이 있잖아. 몸은 공짜로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 사람으로 태어날 때 내가 손이 없든 발이 없든 어쨌든 가지고 있잖아. 귀신 죽고 나면 귀신은 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약간 멍청한 사람, 정신없는 사람 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뺏어버리잖아. 몸을. 우리는 떳떳하게 내 몸이라는 집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 그리고 건강함으로써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그리고 가족이 있든 없든, 주변에 지인이 있든 어떤 간에 나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응?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누군가를 만나도 감사. 그냥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으로 살면 더 좋은 일들이 바라지 않아도 생기고 연결이 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긍정적인 생각. 누군 그러잖아.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을 거라고. 그거는 뭐 조경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각자의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죽는 게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죽을 때 죽더라도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죽어도 원한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요. 그래서 순간을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살다 보면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 생각도 어쨌든 뭐 잘 되겠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냥 바라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게 또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뭘 해줘도 바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고 싶으니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질투를 안 해. 시기도 안 하고. 뭐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 친구는 많았어요. 이상하게 뭐 질투할 것도 뭐였고, 뭐 시기할 거는 뭐지? 나한테? 자기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느끼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측은하고. 나 원참.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제가 가진 게 아니면 질투하지도 않고 가지고 싶지도 않고, 어떤 생각하면 남한테 관심이 없고 제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에게 눈이 안 들어오지? 재채기 하려고 한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의 장점이 성격을 살려서 열심히 살아갈까 합니다. 자, 또 쓸데없는 말이 길어진다. 야근해야지. 야근 시간이 몇 시야? 응? 9시
5분이네. 이제 방송 끝내야겠다. 조절. 자, 어쨌든 앙소장에 쓸데없이 잡담토 여기서 끝내고 또 편집 일을 할까 합니다. 자, 곤밤 되시고 오늘 저녁도 열심히 일하신 분, 야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파이팅 하고요. 우리 각자 열심히 또 이 밤을 달려봅시다. 아자, 파이팅! 또 봐요.